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마지막 멘트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막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원초적인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경제사회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학생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노동자들, 맞벌이에 가사와 육아까지 분담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또 그를 지켜보며 부러워하게 되는 사회적 풍토까지 참 행복한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들 말고도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못한 본질적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은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데요.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해결책이 담긴 고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만물 해결사시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UN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 최근 발표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에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7계단 하락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50위권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60위권으로 밀려난 것인데요. SDSN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총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5.872점을 받아 전체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10점 만점에 7.809점을 받은 핀란드로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핀란드가 1위를 유지하는 비결로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체계가 꼽힙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CNN에서는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 간 서로를 도우려는 구성원의 의지가 높은 것이 행복지수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행복보고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피해를 복구하고 더 나은 삶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다며 이웃과 기관이 서로 도우려는 의지가 강하면 소속감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 재정적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이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의료진 여러분들도 정말 헌신적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고 크고 작은 기부들로 따뜻한 사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대구에서 도움 요청할 때 우리 경주시의 숙박업계 종사자들은 어째란 말입니까? 라고 말한 경주시장님 때문인가? 아니, 그래도 시민들은 잘했는데.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이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총생산,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배점이 나와 있는데 상위권 국가를 살펴보자면 핀란드에 이어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는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리아, 10위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잠깐, 제가 다른 나라는 그냥 넘어가도 스웨덴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집단 면역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사람들 모인다니까 닭똥 뿌리는 나라가 7위예요? 자, 근데 이 나라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북유럽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북유럽 감성, 뭐 이런 것들도 떠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에 맑은 공기가 연상됩니다. SDSN 세계 행복 보고서는 세계 300대 도시의 행복 지수도 분석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은 대기질을 가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가 세계에서 현재 삶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뽑혔고 2위 덴마크의 오르우스, 3위 뉴질랜드 웰링턴, 4위 스위스 취리, 5위 덴마크
코펜하겐, 6위 노르웨이 베르겐, 7위 노르웨이 오슬로 등이 뽑혔습니다. 한국 도시 중에선 서울이 83위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88위, 대구가 102위, 부산이 107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는 인간이 행복감을 느낌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일단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행복한 요소들이 있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기오염이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미치는 악영향이 뚜렷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왼쪽으로 가있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유기화합물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다른 대기 오염 물질의 경우 사람들이 미세먼지 문제는 체감하지만 나머지 대기 오염 물질은 잘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DSN에서는 자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대기 오염과 평균 기온, 녹지율 등을 주제로 런던에 거주하는 13,000명을 대상으로 총 50만 번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연환경에 따른 감정 상태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 중 가장 행복감에 악영향을 끼친 요소는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1% 높아지면 행복지수는 각각 0.0064점, 0.0036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단순 적용해서 계산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100% 높아져 2배가 될 경우 행복지수가 0.64점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세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데요. 더군다나 런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대기질에 예민합니다.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 사이 5일간 런던에서 발생한 10,000명 이상이 사망한 사상 최악 규모의 대기 오염에 의한 공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전세계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서 현대 공해운동과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연구를 진행한 런던 대학 크리스티안 크레켈 경제학 교수는 가혹한 기후보다 온건한 기후, 녹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녹지 근처에 거주하거나 가까운 곳에 호수나 강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에 사는 것보다 강변을 끼고 있는 녹지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행복도에 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잠시 줄어들었던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다시 예년의 오염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나사의 위성과 유럽 우주국의 대기 관찰 위성으로 관측한 결과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가 다른 해 5월 수준으로 높아진 모습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지난 1월과 2월 중국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지도에 표기해놨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전역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 포착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차이가 심하네요. 누런색이 싹 다 사라졌는데요. 나사 지구 관측소 측은 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대기오염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에서만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중국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18% 넘게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봉쇄령이 풀리기 시작한 3월 이후에는 대기질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농도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질소는 석유, 석탄 등의 연료를 쓰는 차량, 산업시설 등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지표 근처에서 햇빛과 반응해 오존으로 변하면서 오염을 일으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전구물질이라고 불립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전구물질 중 인간의 활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로 공기질 하나는 좋아졌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만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더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옆나라 일본에서는 방사능 흘리고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뿌리고 대한민국은 진짜 행복하기 힘든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발전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거지, 이 좋은 금수강산에서 먼지와 방사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본한테는 방사능 제품 수입 거부하거나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지만 이거 먼지 날리니까 공장 다 멈추라고 할 수도 없고 하란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뭐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셔야 돼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